취업 전문 변호사 조윤주입니다. 예, 오늘 취업 이민에 있어서 스폰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민은 잘 아시다시피 자격의 어떤 특정 자격, 학력을 가진 분이 회사를 구해서 그 회사에서 그분의 신청자의 자격, 경력, 학력 등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분은 우리 회사에 맞겠다. 그래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는 거죠. 가족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면 뭐 자녀가 되겠죠. 근데 취업 이민은 그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 뭐 학력, 예를 들어 학력, 경력을 보고서 이제 그 스폰서 회사가 이제 영주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취업 이민에 있어서 스폰서의 자격 조건이 뭐냐를 이제 많이 문의하십니다. 스폰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영주권은 현재 1순위라든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두 개를 빼놓고 무슨 나머지 무슨 종교 이민 이런 걸 빼놓고는 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가 Labor Certification 단계, 두 번째가 노동 청원, 이민 청원, 그러니까 Immigration Petition I-140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단계가 I-485 신분 변경, 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영주권 신청은 맨 마지막에 I-485만 영주권 신청을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영주권 신청은 처음 Labor Certificate, 노동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이 영주권이 들어간 겁니다. 이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Prevailing Wage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연방 노동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다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다 결정하거든요. 옛날에는 무슨 팩스로 결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 이제 어카운트 열어가지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받은 다음에 인터넷 신청하는데 그걸 신청하게 되면 연방 노동청에서 저희가 신청한 내용을 보고서 적정 임금을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이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어떤 경우 4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오게 되면 적정 임금이 책정되면 보통 90일 정도 안에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90일 줍니다. 그 기간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해 뭐 10월이나 11월에 이제 노동허가가 연봉이 책정됐으면 그 연봉의 그 유효 기간은 90일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벌겠죠. 근데 이제 90일 받았을 경우는 60일 동안 광고를 하고 그 나머지 30일 안에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날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Priority Date를 받습니다. 신청하는 날이 이제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엔터 치는 날이 이제 본인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받아서 이제 노동청에서 입력시키는 날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한테 받았다고 연락이 오는 게 없고요. 무슨 감사에 걸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도 나왔고 신청하는 날이 이제 본인의 우선순위인데 그 신청하는 날이 단순히 날짜하고 달하고 연도까지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4월 5일 날 노동허가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했으면 그날이 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2021년도에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주권의 스폰서의 그 조건은 자격 조건은 뭔가 하면 신청하는 연도 해 year 신청하는 연도의 스폰서 회사 스폰서 개인이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 네트인컴이죠. 순이익이 연봉 적정임금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크면 됩니다. 많이 크지 않아도 $1만 크면 됩니다. 뭐 이번 $10, $1, $2만 크면 돼요. 이게 바로 자격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이민국은 그 자격 조건의 기준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제 스폰서의 자격 조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입니다. 네트 인컴 또는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보고하는 세금 그 양식이 1120S 또는 1120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그건데 그게 이제 회사가 성립돼서 그 회사가 스폰서 섰다는 이제 그런 텍스 보고인데요. 거기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비즈니스 인컴 또는 네트 인컴이 연봉 책정된 연봉보다 많으면 되고요. 만약 이게 낮았다 이럴 경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스케줄 L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줄 L.
스케줄 L을 보면 단기 자산, 장기 자산, 단기 부채, 장기 부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단기 자산에 좋은 예가 재고가 되겠죠. 또는 은행의 캐시, 재고. 장기 자산에 무슨 좋은 예가 무슨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무슨 그런 자산 같은 게 되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단기 부채에 좋은 예가 돈을 빌리고 단기적으로 몇 달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단기 부채가 되고, 장기 부채가 좋은 예가 모계제 같은 게 장기 부채가 되겠죠. 또는 뭐 오피스를 샀다든지 또는 어떤 공장 부지 사서 이제 비즈니스 하실 경우는 모계지를 이제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좋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 L을 보면 단기 자산, 장기 자산, 단기 부채, 장기 부채가 나오는데, 이민국에서 스폰서의 자격을 볼 때 보는 거는 오직 단기 자산과 단기 부채만 봅니다. 그래서 단기 자산에서 단기 부채를 뺀 순 단기 자산이 적정임금보다 높을 경우는 순이익이 적정임금보다 낮더라도 스폰서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스케줄 L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이 적정임금보다 많거나, 또는 스폰서 회사의 순 단기 자산이, 그거는 이제 단기 자산에서 단기 부채 뺀 거죠. 순 단기 자산이 연봉보다 크면, 적정임금보다 크면 스폰서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적정임금, 단기 자산 또는 순이익이 적용되느냐? 노동 허가서를 신청한 그 해, 그 이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 4월 5일에 신청했다면 2021년도 회사의 텍스 보고 1120 또는 1120S에 나와 있는 순이익 또는 스케줄 L상의 순단기 자산을 보는 거죠. 2020년의 텍스 리포트는 안 봅니다. 2020년, 2021년도에 보고 하죠. 그래서 2020년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관계없습니다. 2021년도에만 노동허가서가 들어갔다면 그 2021년부터 충실히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봉보다 크게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원칙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워킹 퍼밋 카드를 받아서 일을 했을 경우는 약간 더 뭐랄까 유도리 같은 게 있죠. 워킹 퍼밋을 받아서 정식으로 일하니까 일하는 연봉을 빼게 되기 때문에 프리베일링 웨이지에서 연봉을 받는 것만큼 워킹 퍼밋이라는 그 연봉을 또 빼가지고 남는 거 이상으로만 나오면 되는데, 만약 그 거의 같거나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하고 이제 워킹 퍼밋이라는 연봉이 거의 같거나 약간 차이 난다면 그만큼 스폰서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지겠죠. 근데 만약 일을 안 해도 뭐 괜찮기 때문에 일을 안 했을 경우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단기 자산이 연봉보다 많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이 모든 그 스폰서 자격 조건은 또 오직 하나, 순이익만 보는구나. 사실 회사의 순이익을 본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의 순이익이 안 되면 이제 끝났구나, 엔드 오브 더 월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무슨 잡화점을 하신다든지 무슨 뭐 식당 같은 걸 하시는 분, 특히 잡화점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마켓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재고 없이 물건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 재고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부채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그 인벤토리, 그 재고가 단기 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좋죠. 그 비즈니스 하시는데 이민을 떠나서 그 단기 부채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사실 장기 부채란 건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무슨 자파상이라든지 마켓 하신 분들은 인벤토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산이 높기 때문에 스폰서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노동청이 정해준 연봉 책정된 연봉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 네트인컴 또는 순단기 자산이 스케줄 L에 있죠.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높으면 스폰서 자격이 됩니다. 언제부터?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의 레벨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는 그 해부터 영주권 나올 때까지. 요새 한 2, 3년, 3, 4년 걸리니까 그때까지 쭉 보고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도중에 잘못됐을 경우는 특별히 무슨 큰 뭐 천재지변이 설상 발생하더라도 영주권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취업 이민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스폰서의 어떤 비즈니스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진행되다가 비즈니스가 갑자기 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영주권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주권은 사실 크게 보자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되게 큰 포션이고 또 한 포션은 신청자의 자격, 무슨 뭐 학력이라든지 뭐 기술 여부 뭐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느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다 두 개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가족 이민보다 좀 취업 이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은 그냥 뭐 누가 어떻다라고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취업 이민에 있어서 스폰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